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탱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알고리즘이 분석한 데이터 전쟁. 과연 대전과 안양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마치 한편의 숨막히는 사이버 전쟁 같죠? 최첨단 레이저포와 그 약점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컴퓨터 바이러스의 대결. 이건 바로 3월 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FC 안양의 K리그 1 개막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볼까요? 자, 이번 시즌 K리그는요,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시즌이 아니라 2027년을 향한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점이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 숫자 4입니다. 내년에 리그가 14개 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엔 무려 4팀까지 승격하거나 강등을 피할 기회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강등이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경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요. 구단들이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자는 식의 생존 축구에서 벗어나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바로 1라운드 개막전부터 정말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로 생긴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오늘 경기 대전과 안양 두 팀의 운명을 가를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외국인 선수 쿼터입니다. 등록은 무제한, 경기에는 5명까지 나올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27년 만에 외국인 골키퍼까지 허용됐어요. 자, 이건 딱 봐도 자금력이 막강한 대전에게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준 격이죠. 반면에 예상이 한정적인 안양 입장에서는 새로 데려온 브라질 듀오로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리가 아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U22 선수 의무 출전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이제 젊은 선수를 쓰든 안 쓰든 교체 카드를 5장 다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러면 대전은 베테랑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짜는 완전한 전술적 자유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안양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아요. 이미 리그에서 실력이 검증된 22살 에이스, 바로 최현우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 규정의 허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역이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룰들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먼저 홈팀 대전 하나시티즌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언론에서는 대전을 거의 압도적인 우승 후보 1순위로 꼽고 있죠. 그만큼 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스쿼드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대전 공격의 핵심은요, 딱 2개의 기둥으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양쪽 날개, 엄원상과 루빅손. 이 두 선수가 상대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에 그 애매한 공간,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곳을 정말 폭발적으로 파고들죠.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의 마무리는 누가 하느냐? 바로 리그 최고의 골잡이 주민규 선수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난 시즌 주민규 선수 정말 대단했습니다. 혼자서 무려 14골이나 터뜨렸으니까요. 그야말로 막을 수가 없는 공격수였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대전이 왜 강팀인지를 보여주는 위닝 멘탈리티의 증거입니다. 최근에 넣은 13골 중에서요. 자그마치 5골이 경기 종료 직전 85분 이후에 터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상대는 다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 대전은 최고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원정팀 FC 안양입니다. 안양은 상황이 좀 다르죠. 오프시즌 동안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독한, 말 그대로 좀비 축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양이 믿는 구석은 바로 새로 영입한 빅앤스몰 브라질 듀오입니다. 키가 189cm나 되는 장신 공격수 엘쿠라노, 그리고 발이 엄청나게 빠른 공격수 알톤. 이 두 선수가 K리그의 그 빠른 템포에 얼마나 빨리 녹아드느냐가 어쩌면 이번 시즌 안양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선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있죠. 어디에 갖다 놔도 제 몫을 해내는 만능 열쇠 토마스. 그리고 공격에 불을 붙이는 역할은 바로 그 선수, 22살의 스피드레이서 최현우가 맡습니다. 대전 수비의 뒷공간을 폭발적인 스피드로 공략할 아주 무서운 카드죠. 안양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경기장을 진흙탕으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안양의 좀비 멘탈리티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90분 내내 미친 듯이 압박하고 두 줄로 빽빽하게 수비벽을 세우겠다는 거죠.
게다가 지난 시즌에 대전을 3대2로 이겼던 좋은 기억도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자신감도 절대 무시 못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완전히 다른 두 팀, 두 스타일이 부딪히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한번 포지션별로 쪼개서 이 치열한 체스 매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전방 공격수 대결입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대전의 우세라고 봐야겠죠? 이미 리그 득점왕까지 해본 주민규 선수의 그 노련함과 결정력에 비해서 K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엘쿠라노는 아직 보여준 게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무게추는 대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측면, 윙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의 파괴력이 정말 돋보이죠? 엄원상, 무빅순. 이 양쪽 날개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최상급이거든요. 물론 안양도 최현우라는 아주 날카로운 역습카드가 있긴 하지만 이 두 명을 동시에 막아내는 건 솔직히 어떤 팀이라도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중원 싸움은 얘기가 다릅니다. 여긴 정말 팽팽해요. 그야말로 백중세입니다. 아마 대전이 볼 점유율은 한 70% 이상 압도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근데 공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안양이 경험 많은 선수들로 4-4-2 아주 촘촘한 수비 블록을 세울 텐데 이걸 뚫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반 30분, 대전이 정신없이 몰아붙일 겁니다. 그러다 30분에서 60분 사이, 이때부터 안양의 역습이 날카로워지면서 경기가 재밌어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0분, 여기가 승부처죠. 대전의 막강한 교체 선수들과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터뜨리는 주민규의 본능이 경기를 끝내라 들어올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 전술, 그리고 바뀐 규정까지 다 고려했을 때 알고리즘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승자는 바로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안양의 그 끈질긴 좀비 축구, 분명히 초반에는 대전을 고전시킬 겁니다. 하지만 경기는 90분이죠. 대전의 그 두터운 선수층, 즉 벤치 뎁스와 중요한 순간마다 터지는 극장 골 DNA를 생각하면 안양의 90분 내내 버텨내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됩니다. 그렇다고 대전이 아주 쉽게 무실점으로 이길 거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은 그냥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특히 최현우 선수의 스피드는 라인을 올린 대전의 뒷공간을 충분히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무려 5골이나 터졌던 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또 개막전은 원래 수비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양팀 모두 득점하며 2.5골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가 예측하는 최종 스코어는 아주 치열한 접전 끝에 홈팀 대전의 2대1 승리입니다.